깊이 있는 경제 발전소. 시민과 함께 공부하는 경제 시사 프로그램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네, 월요일이라서 힘들다는 분들도 많고 날씨가 꿉꿉해요, 처져요, 우울해요 이런 분들 많으신데요. 월요일 얼마나 좋아요. 우리 또 힘차게 화이팅 합시다. 그리고 진주에서 정은주님, K본부에서 넘어오셨어요. 잘하셨어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윤진님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은 어떤 내용 따져볼지 참세상연구소의 홍성만 실장님과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것을 따져볼까요, 오늘은? 네, 오늘은 그 삼성그룹에 이어서 현대차 그룹에까지 이제 번진 그 재벌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논란에 대해서 따져보겠습니다. 일감 몰아주기 이거 사실 이슈가 된 게 되게 오래됐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부터 논란이 돼서 골목상권 얘기 나왔던 거고 대형마트 의무 휴업 얘기 나왔던 거고 사내 일감 몰아주기 하면 처벌받습니다 했는데 지난달 25일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삼성전자 등 4개 회사가 지난 8년 동안 사내급식을 삼성 웰스토리라는 회사에 몰아줬다. 네, 그렇습니다. 부당이득을 봤다 이렇게 결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현대차에서는 이게 한 직원의 사내 고발이 있었다고요? 네, 뭐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삼성 그 일이 있고 난 직후에요. 그 MZ 세대라고 밝힌 현대차 직원이 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현대차도 이제 현대 그린푸드라는 곳에서 사내 급식이 이제 독점적으로 공급받는데 이 급식의 질도 안 좋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좀 조사를 해달라 이렇게 이제 국민청원을 올리면서 이 문제가 불거졌는데 급기야 이제 그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그 현대차 사내 급식 문제를 조사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힌 상태입니다. 저희 공정거래위원장님이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이 중소기업에도 대기업 급식 시장에 문호가 열린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랬었어요. 예.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길래 조사를 더 한다는 거죠? 네, 그 현대 그린푸드라는 회사가요. 그 현대백화점 계열사인데, 근데 이 현대백화점 이 총수 일가가 그 정의선 그 현대차 그룹 회장하고 이제 사촌지간입니다. 근데 이제 현대 그린푸드의 이제 전체 매출의 50% 이상이 현대차 그룹에서 이제 발생하고 있고요. 아하. 그리고 이제 이 그 공급 계약이 수의 계약으로 이제 맺어져 있어가지고 만약에 이것 때문에 그 다른 기업에 이제 참여들이 배제했거나 그 이익을 이제 보장해줬으면 내부거래 규제나 이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경쟁 입찰이 아니라 수의 계약이다. 네네. 우리가 군장병 급식 문제도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진단을 했었는데 단체 급식 시장은 대기업 안에서 계열사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참 많은데 그렇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 제기는 그동안 사실 한두 번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조선 공정 그 위원장께서 또 그 하신 건데요. 그 지난 4월달에 그 이게 대기업 급식이 계속 이제 문제가 되니까 관련 이제 대기업들을 모아서 단체 급식 일감 개방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아직까지 이렇게 큰 속도가 이렇게 나지 않은 상태여서 그래서 계속 이제 이 단체 급식 문제가 이렇게 문제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게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게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다른 회사는 시장 참여를 완전히 제한한 채로 수의 계약만 했다. 이러면 문제인데 경쟁 입찰을 했는데 이 회사가 경쟁력이 있었다. 이런 결론이 아닌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죠. 또 한 가지는 삼성하고 현대가 또 사례가 약간 다른 게 현대차의 이 직원은 되게 맛없습니다. 이렇게 고발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은 이게 사내에서 여론조사를 했을 때는 품질에 대한 만족도 이렇게 떨어지진 않았다고 하는데 현대의 경우에는 이렇게 맛없는 밥을 먹어야 합니까?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 앞으로 이 사건의 그 영향 그리고 규제 방향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뭐 이게 이제 전체 뭐 그 내부거래 규제나 이 독점 그 규제 차원에서 보면 그렇게 큰 문제들은 아닐 수 있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향후 이 독점 규제의 어떤 그 방아쇠 역할들을 하고 있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문제를 필두로 해서 뭐 다른 그 내부거래 규제 문제나 지배구조 문제로까지 이제 관심이 좀 옮겨가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요. 특히 이제 현대차 그룹 같으면 뭐 이번 사건이 이제 논란이 되자 바로 이제 현대 글로비스 문제가 다시 주목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 글로비스 이거 제가 그 경제부 기자로 한참 현장에 있을 때 2006년에요. 글로비스 비자금 사건 때 이거 전체 다 공익재단에 기부한다고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거 아직도 기부 안 했습니까? 네, 지금 15년이 넘었는데 일부는 이제 기부를 했는데 어쨌든 15년 지난 지금까지도 그 정의선 회장이 최대 네. 주주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그때 이제 그 당시에 뭔가 이게 그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한 뭐 그런 그 면피용 그 수단으로 그 기부하겠다고 얘기한 것 아니냐. 뭐 실제로는 뭐 기부할 의사가 없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비판이 좀 있고요. 그래서 빨리 그 글로비스 문제가 나오면 이거 빨리 이제 그 지분 정리를 하라라는 이제 그런 요구들이 그 쇄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생각해보니까 그때 일부가 아니라 지분 전체입니다. 다 예. 기부한다고 네, 네. 했거든요. 근데 글로비스 지분 전체를 공익재단에 기부한다. 그러면 이걸 이용한 불법이라고 하긴 그렇고 하여간 네. 그 법망을 요리조리 피해가는 경영권 승계는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싶네요. 네, 일단 그거 문제 전에요. 지금 현재 규제로도 조금 더 그 까다로워지게 됐는데 올 초에 이제 이 그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그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 원래는 이제 총수 일가 전체 지분이 이제 30% 이상의 계열사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게 이제 20% 이상으로 깐깐해지는 거죠. 예, 어떻게 보면 또 그렇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올해 말 12월 30일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네. 지금 그 정 회장 일가의 글로비스 지분이 29.99%거든요. 네. 그러니까 0.001%로 그 규제를 피하고 있어요. 그러면 19.99%가 되는 날이 머지 않을 수 있겠군요. 네, 6개월 안에 이제 10%를 정리하거나 네. 아니면은 뭐 이거 그 일감 네. 규제 대상 기업이 되고 과징금을 계속 맞는 채로 이제 버티거나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요. 급식에서 시작된 이 문제 어떻게 정리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균형 있는 시각으로 기사를 파헤쳐보는 따져봅시다. 삼세상 연구소의 홍성만 실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